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새롭게 등장해서 유망 자격증으로 떠오른 자격증 소개해드리고 있죠. 자격증 핫트렌드 함께 하시죠. 네, 자격증 핫트렌드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대에 맞춰 미래 유망 업종으로 등장한 자격증 소개해 드립니다. 2부 자격증 핫트렌드 시간에서는요, 글로벌 전직 지원 컨설팅 기업 에이어스 그룹 코리아 김소연 이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 핫한 자격증을 소개해 주기 때문에 어떤 자격증이 등장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김소연 이사님, 어떤 자격증인가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자격증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기사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네. 저희가 자격증 핫트렌드 이 코너에서 소개해드리는 자격증이요. 요즘 그 친환경 관련된 자격증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이름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사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친환경 관련된 그런 자격증이 아닐까? 예, 예측을 해보는데 어떤가요? 네, 예측하신 부분하고 비슷하고요. 네. 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2020년에 녹색 7대 강국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자격증은 그 태양광이라거나 풍력 혹은 연료전지 같은 그 좀 재생을 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의 설비들을 공학적인 지식을 기초로 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건축물이나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그런 수행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것을 알아볼 때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그 단어를 하나하나 뜯어보잖아요. 네. 영주 씨께 여쭤볼게요. 네. 신재생 에너지 뭘까요? 글쎄요, 저도 신재생 에너지 많이 들어봤고 또 신문에서 많이 봤는데 막상 뭔지 설명해봐라 이러면은 잘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신재생 에너지 어떤 네. 건가요? 밝혀주세요. 네, 엄밀히는 이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선은 화석연료나 햇빛, 물, 지열, 생물유기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서 이용하는 것이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신에너지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연료전지나 수소 같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걸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는군요. 네네. 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하면은 태양광 발전 이런 게 아, 떠오르는데 네네.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것들이 있죠? 네, 이렇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1개의 에너지를 이 신재생에너지군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뭐 태양광, 태양열, 말씀하셨던 그런 그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군이 6가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외에 뭐 연료전지, 수소 같은 부분으로 신에너지군도 3가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총 11개의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르는군요. 네. 자, 오늘 공부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사 자격증은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네.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정말 최신의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법령 자체는 2011년 11월 23일에 고용노동부령의 제35호에 의해서 신설이 되었는데 네. 시행 시점은 2013년 9월이 이제 첫 시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13년이면 정말 생긴 지 얼마 안 된 네. 자격증 같은데 이 신재생 자격증 같은 경우는 취득 후에 정말 요모조모 많이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관심이 참 많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세계가 이 재생에너지 산업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재생에너지를 발전하거나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관련 분야들이 워낙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아시다시피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자원이 빈국으로 그렇죠. 일컬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수입 의존도가 96%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천연 자원의 매장량은 감소하는 반면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이 신재생에너지의 사업들이 이제 발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심혈을 기울여서 새롭게 신설한 유망한 국가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특별히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기사 네. 자격증을 발전 설비사 자격증을 소개하는 이유가 전망이 좋기 때문이겠죠? 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 최근에 생겨난 자격증의 특징 자체는
자체가 미래 산업의 트렌드들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산업인력공단에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좀 경쟁력을 좀 확보하고 있는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다라고 천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자격증군보다 좀 서둘러서 일찍 준비를 하시게 되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비전 있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뭐 국가가 믿고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자격증 취득하는 이유, 뭐 가장 고민하게 되는 게 이 자격증은 취업에 유리할까, 뭐 전망이 좋을까, 취업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잖아요. 네, 그럼요. 맞습니다. 가장 네.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이 삼박자가 좀 잘 맞아 떨어지는지 네. 취업은 뭐 일단 어떨까요? 우선은 취업면에 있어서는 그 정부가 시행을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정책 사업 중에 신재생에너지의 설치가 뭐 의무화가 되고 있다라거나 네. 혹은 그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자를 무조건 이렇게 채용을 하도록 고지를 하고 우대하는군요. 의무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전문적인 그 자리를 확보하실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뭐 정부 주도 사업들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사업을 주도할 때는 뭐 가산점을 얻는다거나 특별한 네. 혜택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그 소개를 드릴 수 있는 정부 지원의 제도 중에 하나가 그 그린홈의 100만 호 보급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이 태양광 사업을 참가하게 되면은 이 시설을 추진을 하거나 운영을 하는 업체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기사를 이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대가 많이 되실 수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법령상의 우대나 활용 사항에 대한 부분은 그 큐넷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많은 정보가 올라와 있지 않아서 준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연봉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네. 연봉 수준은 사실 회사의 그 수준에 따라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입수하고 있는 정보로 봤을 때는 유관한 분야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 자격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기존의 연봉보다 아무래도 자격증에 대한 그 대우를 조금 더 받으실 수 있는 반면에 네. 입직을 새로 이 분야로 시작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사실 이 격차가 굉장히 심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워낙 성장 사업분이기 때문에 네.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는 경력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으실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새롭게 등장한 자격증이다 보니까 정보가 많이 없어요. 네, 네.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파악하기가 좀 힘든 반면에 아무래도 또 그만큼 힘들게 획득하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이런 취업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사실 조금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의 정책 안에 예를 들면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사업자가 그 발전량의 일정 부분은 무조건 신재생에너지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RPS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화된 거죠? 예, 공급이 의무화되어 있는 제도도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신규로 사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네.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의무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뭐 앞서 언급을 또 드렸던 그린홈 100만 호 네. 사업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실 좀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면에서 뭐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자격 취득은 시간이 갈수록 더 유리한 자격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정부 주도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국가기관에 취업하는 게 조금 더 이득이 될까요? 뭐 예를 들면 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에 따라서 13개의 발전회사에서는 이런 인력을 필수적으로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그 회사의 이름들이 뭐 많이 들어보셨던 한국수력원자력이라거나 남동발전, 뭐 중부발전, 그런 수자원공사, 네. 공사들이 사실 좀 대부분이신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네. SKENS라거나 포스코에너지처럼 민간 기관에서도 이 제도에 의해서 그 자격증을 좀 활용해서 우대받고 취업에 좀 유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데 취업하기 네. 되게 힘들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리하게 또 활용해 볼 수 있겠고 전 세계적으로도 네. 좀 전망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또 예상해 네.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난 신문 기사라거나 산업의 트렌드를 보시면 네. 중국이라거나 동남아권에서도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의 분야가 설비라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재생에너지 산업 쪽에서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한 2천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의 경우에는 사실 뭐 바이오 연료 분야가 가장 많고요. 1,200만 개 정도
정도가 되는데 네. 그리고 뒤에 이어 이제 태양광 발전의 분야가 630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 전체 산업의 고용 인원 수도 이제 매해마다 평균적으로 21.2% 증가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거기에 태양광이 사실 연평균으로 봤을 때 가장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태양광 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이 인력들을 그 구축하시는 부분에서 그 시험의 과목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네. 성장세에 있다고 하니까 이쪽을 좀 체크해 네. 보시는 게 좋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좀 관련 전공을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전공을 하신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보실 만하고요. 그 초기의 시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력자분들이 2-3달 준비를 하시면 시험을 보실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네. 해가 갈수록 이 전문 자격증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그 에너지 기상 직무 분야의 종목이라고 고시가 되어 있는 관련 학과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그린 에너지 설비, 뭐 기계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네. 뭐 대체 에너지 개발,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분들의 학과에 졸업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하게 시험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학과가 아니시더라도 직무 경험상에 뭐 예를 들면 생산관리라거나 전기, 뭐 토목, 기계, 전기, 재료 요 분야의 직무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도 이제 우대를 좀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응시 자격에 있어서요. 이게 뭐 네. 산업 기사도 있고 기사도 네.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응시 자격 제한이 없는 네. 부분도 있잖아요. 기능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응시 자격의 제한이 이제 학과나 이런 부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유사한 쪽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유리하다라는 맥락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기사와 산업시사의 경우에는 응시 자격 자체가 제한이 이제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동일 분야에서 관련 학과에 그 졸업을 꼭 하셨다거나 뭐 자격 기술을 그 기술 자격을 소지를 하셨다거나 네. 경력을 2년 이상 가지고 계신다거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 이제 응시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을 좀 알아봐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말들이 참 어려운데요. 네.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리는 업무는 그 신재생에너지 어떤 발전소라거나 건물, 시설에서 이 발전 시스템의 설계라거나 그 인허가를 받는 과정을 총괄하시는 부분이 있겠고요. 다음으로 그런 설비 작업 자체의 시공이나 감독을 하시는 부분, 이어서 그 시스템의 시공 이후에도 작동 상태 부분까지 감리를 하시는 부분, 거기에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뭐 유지 보수를 하신다거나 안전 관리를 하시는 업무도 이 전체적인 업무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십니다. 네. 다만 요게 조금 차이가 있으실 것 네.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부분은 이제 기능사의 업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자격증 자체가 기능사부터 이제 산업기사, 기사의 형태로 이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전반적으로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의 경우에는 보셨던 화면에서 하단의 순서대로의 업무를 좀 경험을 하시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재생 발전 설비사들이 하는 업무까지 살펴봤는데요. 시험을 준비해 봐야겠죠. 어떤 걸 공부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그 앞서서 우리 MC분 질문해 주신 내용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 기능사라는 것이 이 자격 제도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본다면 기능사 시험은 필기가 한 과목이고요. 네, 태양광 발전 설비라고 하는 그 태양광 부분과 관련된 부분만 과목을 조금 나누어서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부분들이 이제 산업기사의 단계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론이라거나 시공에 대한 부분이라거나 운영에 대한 거라거나 관련 법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추가가 되시는 구조이시고요. 또 기사 단계까지 가시게 되면 예. 시스템 설계라고 하는 이제 과목의 부분까지도 추가가 돼서 이제 응시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올해 시험은 지났나요? 일단 산업기사하고 기사는 보통 네. 연애 2회가 같은 일정에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기능사의 경우에는 연애 3회가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차수가 지금 인터넷 그 접수가 9월 11일부터 9월 17일로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으시다고 있네요.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조금 네. 더 정리를 해볼게요. 네. 네, 기능사 시험 일정은 연 3회 시행이 네. 된다고 하고요. 네, 마지막 시험이 5회가 9월 11일에서 17일 원서 접수를 하실 수 있고요. 필기 시험이 10월 10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네,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러면 혹시 시험하는 과정에서 네, 좀 네.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전해주시죠. 네, 네. 예. 기본적으로 이 올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지가 이제 이런 시험들은 특징적으로 초기에 응시를 하실수록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출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엄밀하게 구분이 되기 전에는 문제의 난이도가 아무래도 좀 조정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네. 그래서 첫 회하고 두 번째 회를 비교를 하면은 네. 거의 8, 9% 정도의 합격률의 차이가 있을 정도였어요. 이미 네, 앞으로는 아마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네네. 어쨌든 빨리 응시를 하실수록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전체적인 과목의 이 합격의 당락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사, 기능사 이런 자격증의 제도에 거의 일관된 기준에 또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제가 좀 팁을 좀 드린다면 네. 1차 필기 시험을 보신 다음에는 시험지를 종료하신 다음에 가지고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본인이 어느 부분에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하셨는지를 네. 그 필기 시험 보신 당일날 6시에는 답안이 발표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때 답안을 좀 미리 비교를 해보시고 예, 그렇죠. 과락의 점수만 일단 넘었다라는 확신이 드시면 네. 바로 2차 시험으로 넘어가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야 시간을 좀 준비 시간을 좀 넉넉하게 유지하시면서 대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1차의 합격 여부에 대해서 자체 판단을 좀 빨리 내리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1차하고 2차 그 간격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한 달에서 2달이 평균적으로 잡히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합격자 발표 기간부터 다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시험 보신 다음부터 당락에 대해서 일단 합격의 여부가 좀 확신이 있으시면 바로 가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군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럼 합격 기준은 또 어떻게 되고 합격률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대부분의 과목들처럼 이 각 과목당 40점 이상의 점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과락을 면하시기 위해서 받으셔야 되고요. 네. 평균의 기준은 평균 60점 이상이시면 이제 합격이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2차의 경우에는 사실은 시험지 이 필기형으로 필답형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점수를 사실 논한다라기보다 아직까지 이 그 2차 시험에 대한 답안의 내용이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의해서 좀 충분히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또 합격률은 어떻게 될까요? 합격률은 평균적으로 보시면 기능사가 아무래도 그 기사나 산업기사보다는 조금 높은 편인데요. 기능사의 합격률이 평균적으로 25%대 정도.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전문직에 있는 다른 자격증과 대비를 했을 때는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문제의 난이도가 이제 점점점 이제 올라가게 될 거라는 것들을 이제 예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섭네요. 난이도가 점점 올라갈 수 네. 있다고 하니까. 네, 근데 이 자격증이 참 재미가 있는 게 예. 응시 인원은 기사가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기능사가 이 직종 자체가 굉장히 낯서시기 때문에 네. 전기라거나 정말 그 유관한 직무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시 도전을 하셔서 이 자격 취득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응시 인원으로 보시면 기능사는 좀 부담이 되시는 거죠, 사실은. 별로 없으신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기사 부분에 대한 그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았다라는 얘기를 이제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자격증을 그럼 취득한 이후에 네.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 취업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네. 얘기도 좀 해주실까요? 기본적으로 기존의 유사 경험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기존의 업무하고의 연관성을 좀 고려를 하셨을 때 추가로 가능한 전기전자 관련한 자격증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면 아무래도 좀 유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분야로 처음 그 시작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쪽에서 아주 전문적인 영역을 구축하시기 전에 네. 조금 입직이 좀 수월한 뭐 생산 관리라거나 오히려 토목기계 재료 쪽의 직무 경험을 조금 먼저 쌓으시고 그리고 도전을 다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유사 직무에서 어떤 업무 경험도 네. 필요하다고 하셨고 네, 네. 아무래도 취업을 위해서는 지금 소개해주신 자격증뿐만 아니라 네. 또 추가로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네. 말씀해주셨는데 네, 네. 좀 추가로 어떤 거 네. 취득하면 좋을까요? 그 유관 직무의 범위가 사실은 그 자격증의 분류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네. 예를 들면 생산관리, 기술, 그리고 전기, 그리고 화학이라거나 재료 관련한 다른 자격증의 취득 유무가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기능사. 이름이 기네요. 네.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정보가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전직 지원 컨설팅 기업 에이어스 그룹 코리아 김수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조영주 캐스터가 준비한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죠.
네, 시험 일정은 미리 알고 준비한다. 자격증 카운트다운 코너입니다. 나와 있는 자격증 관련 일정들 소개해드릴게요. 수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증 일정입니다. 1차 원서 접수는 9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고요. 2차 원서 접수는 12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이루어집니다. 1차 원서를 넣으신 후에 시험은 11월 7일에 보게 되고요. 합격 여부는 2015년 12월 9일부터 2016년 2월 8일 사이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보거조리 기능사 자격증 시험 일정인데요. 원서 접수는 9월 11일부터 시작이 돼서 9월 17일에 마감합니다. 보거조리 기능사는 필기와 실기 시험이 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선 필기 시험이 먼저입니다. 10월 10일에 보게 되고요. 이어서 실기 시험은 11월 21일부터 12월 4일 중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또 기다리던 합격자 발표 12월 11일에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 시험입니다. 원서 접수 9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고요. 시험은 11월 14일에 치러져서 합격자는 12월 2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조기능사 자격증 시험 일정 전해드립니다. 원서 접수 9월 11일부터 약 일주일간 9월 17일이면 마감이 되고요. 주조기능사 자격증 시험 역시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필기 시험은 10월 10일에 치러지고요. 실기 시험은 11월 12일에서 11월 4일 중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합격자 발표 12월 11일입니다. 네, 지금까지 자격증 성공 취득을 위한 꼼꼼한 움직임, 자격증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 물류관리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기능사 자격증 알아봤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매력적인 자격증에 대한 모든 것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에서 알찬 정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